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산부인과의 홍연희 교수입니다.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갱년기를 거치면서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어떤 이제 인터넷이나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정보들을 얻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정보들이 정말 정확한 정보인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폐경과 함께 꼭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갱년기죠. 갱년기가 되면 왠지 짜증이 나고 열이 나는 것 같고 살도 찌고 잠도 잘 안 오고 몸 여기저기 쑤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편 얼굴이 꼴도 보기 싫게 됩니다. 옆에 있는 것도 싫고 나를 만지는 것도 싫고 분위기라도 좀 잡는 것 같으면 소름이 끼치게 되는데요. 본인의 건강도 나빠지고 부부 사이도 멀어지니 삶의 질이 아주 나빠지게 되는 것이죠. 갱년기는 에스트로겐 즉 여성 호르몬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 생기는 질환입니다. 여성 호르몬은 35세부터 감소해서 50 이후로 폐경이 되면 없이 살아야 하는데요. 여성 호르몬에 의해 유지되던 몸의 여러 가지 작용이 폐경 이후에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병원에 가서 갱년기를 치료해달라고 하면 일단 호르몬제를 줍니다. 네, 여기서 조금 이제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무조건 이렇게 호르몬제를 먼저 처방은 하지는 않고요. 환자분의 증상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질환마다 겹치는 그런 증상군이 있기 때문에 혹시 뭐 다른 과의 처치나 평가가 필요하지 않은지를 먼저 판단을 하게 되고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있어서 호르몬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제는 의사가 말하지 않는 아주 무서운 부작용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의사가 말하지 않는 이제 무서운 것은 사실은 없기는 하고, 어떤 호르몬 처방을 한다던가 할 때 어떤 약제의 작용이라던가 부작용 또는 이제 어떻게 복용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드리고 그렇게 환자분과 함께 상담을 한 후에 치료를 하게 됩니다. 바로 유방암과 난소암입니다. 병을 치료하려고 병원에 가는 건데 암을 얻어올 수도 있다는 게 참 무섭습니다. 호르몬 치료를 이제 생각하실 때 이제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마 이런 유방암이나 난소암 관련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은 유방암과 호르몬과의 관계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자궁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제 처방 약제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자궁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 단독제제만을 쓰게 되고, 자궁이 있는 여성이 같은 경우에서는 에스트로겐 단독제제만 쓰는 경우에서는 자궁 내막 증식증이나 또는 자궁 내막암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황체 호르몬,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제제가 섞인 병합 치료를 하게 됩니다. 두 가지 요법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유방암 발생 빈도가 이제 달라진다고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첫 번째 자궁이 없는 여성에서의 에스트로겐 단독 요법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은 10년 이상 장기간을 써도 유방암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고 오히려 감소시키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거랑 조금 다른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자궁이 있는 여성의 경우에서는 여성 호르몬이랑 황체 호르몬이 병합된 그런 호르몬 치료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제 위험도가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 1000명당 1명 정도, 5년 정도 있어서는 1000명에 한 3명 정도, 7년 정도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는 사용하지 않았던 인구에 비해서 한 1.26배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은 그렇게 높은 숫자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현재까지 이렇게 유방암이 높아진다라던 이런 결과들이 대부분 서구인을 대상으로 했던 결과이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빈도 자체가 절반 정도로 굉장히 낮고, 그리고 이전에 했던 연구들이 어떤 표준 용량의 호르몬 치료제를 써서 사용했던 그런 연구의 결과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보다 더 적은 그런 용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빈도 자체는 적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서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유방암 발생 빈도가 60대, 70대 이런 이제 높은 연령에서의 굉장히 많은 반면에
한국에서는 40대 후반, 50대가 이제 이 시기가 마침 또 폐경을 하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또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고, 그래서 호르몬 치료가 사실 유방암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를 하실 수는 있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여성 호르몬과 황체 호르몬이 병합된 그런 호르몬제를 장기간 복용하시지 않은 경우에서는 호르몬 치료와 그런 유방암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난소암 관련한 부분인데, 현재까지 이런 호르몬 치료와 난소암의 그 연관관계는 아직은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 북미의 대규모 연구에서 결과에서 보면 호르몬제를 사용했던 환자분들과 그렇지 않은 환자분들 사이에 어떤 난소암 발병의 위험도는 차이가 없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에스트로겐 단일요법이 이제 난소암을 일으킬 수 있지만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병합요법의 경우에서는 이제 위험도를 올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결과도 있고, 난소암 관련한 위험도 자체도 한 5년 이상 썼을 때 한 1000명에 한 3명 정도의 위험도를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방암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위험도는 높지 않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혈전증과 색전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혈전증은 심장이나 혈관의 피가 딱처럼 굳어져서 혈관을 꽉 막아버리는 것이고, 색전증은 피떡이 혈관을 따라 흐르다가 작은 핏줄을 막아버리는 것인데요. 심혈관이나 뇌혈관이 막히면 그 무서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발생해서 사망을 할 수도 있는 무서운 부작용입니다.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려고 하면 빨리 많은 환자를 봐야 하니까 충분히 상담도 안 해주고 그냥 무조건 약이나 호르몬제를 먹으라고 하는데요. 과연 환자 개개인의 상태를 제대로 보기는 하는 건지, 환자한테 생길 부작용은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혈전증, 색전증 관련한 부분인데, 일단은 호르몬제를 경구로 투약을 했을 때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런 피떡 같은 게 생길 수는 있기는 합니다. 황체 호르몬 병합요법을 했을 때는 대략 한 10,000명에서 한 18명 정도의 그런 빈도가 있다고 이제 보고가 되고, 근데 이제 60세 미만 젊은 환자군에서 호르몬 치료를 했을 때는 이보다 더 낮은 10,000명 중에 한 7명 정도로 보고가 되고요. 또 에스트로겐 단독의 호르몬 요법을 했을 때는 사실 이보다 더 낮습니다. 10,000명에 한 7명, 그리고 또 60대 이전, 50대에서 사용했을 경우에서는 10,000명당 한 4명 정도로, 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빈도가 낮고 위험도 자체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미리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연구 결과들이 사실은 다 서양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연구이기 때문에 서구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혈전증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 돌연변이 같은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위험도가 높다라고 상대적으로 인식이 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혈전을 일으키는 이제 돌연변이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적인 위험도는 이보다 더 낮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고요. 그다음에 혈전 위험증이 높다면 굳이 경구로 드시지 않고도 패치나 겔 같은 걸로 대치를 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높은 환자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상담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아니면 암 환자도 병원 고객이기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글쎄요, 전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은 병원에서는 말해주지 않는 독성이 강한 호르몬제나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식품과 생활습관 교정으로 부작용 하나 없이 안전하게 갱년기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갱년기에 효과가 좋은 음식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석류입니다. 석류에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많이 들어있어 호르몬이 하는 역할을 대체해줄 수 있습니다. 여성 갱년기에 오는 증상을 막아주고 자궁이나 난소 등 생식기를 강화해주는 것이죠. 탄닌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막아주는 역할까지 해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35세를 이후로 꼭 섭취하셔야 하는 음식입니다. 네, 첫 번째, 석류 속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포함되어 있어서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그런 효과가 이제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폐경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찾는 것 같기는 합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연구에서도 이런 석류 추출물을 갱년기 여성에서 이제 투여를 하였을 때 증상에 호전이 있었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고, 하지만 또 반대로 다른 연구에서는 이런 석류 추출물을 폐경 증상이 있는 여성들에게 투여를 했을 때 오히려 전혀 증상의 효과가 보이지 못했다라는 이제 그런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결론을 충분히 내리기
알기는 사실은 어렵고,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이 폐경 증상 완화에는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안전성, 예를 들면 유방이나 자궁 내막과 같은 그런 안정성에 대한 연구들은 현재는 거의 나타나 있지는 않고, 그리고 또한 장기간 이거를 이제 5년, 10년 이렇게 먹었을 때 효과는 어떤가, 부작용은 어떤가에 대해서는 그런 결과들이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호르몬 약제와 달리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칡입니다. 칡 역시 다량의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있어서 갱년기 증상을 확실하게 줄여줍니다. 또 칡에는 나이드제인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나이드제인은 이소플라본의 일종으로 몸 안에서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성분입니다. 여기에 더해 칡은 당뇨를 개선하고 항암 작용까지 한다는 것이 여러 논문을 통해서 검증되었기 때문에 유방암, 난소암을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좋은 식품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칡은 석류보다도 더 사실 연구된 내용이 많이 없고, 칡 추출물이나 이런 것 자체는 사실은 기능성 원료로도 인정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그런 근거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대규모 환자군에서 장기간 투여했을 때 효과가 어떤지, 부작용이 어떤지에 대한 그런 연구 자체가 굉장히 없기 때문에 치료제로 권고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오늘 가장 추천을 드리는 식품인데요. 바로 콩입니다. 이 콩에는 에스트로겐뿐만 아니라 이소플라본까지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소플라본의 장점이 뭐냐 하면 에스트로겐은 진짜 여성 호르몬이기 때문에 천연식품으로 섭취해도 아주 많이 먹을 경우 유방암이나 난소암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데, 반해 이소플라본은 진짜 여성 호르몬은 아니고 몸에서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일명 가짜 여성 호르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으로 인한 부작용은 없고 그 장점만 있는 아주 훌륭한 성분이죠. 또 콩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도 있어서 갱년기 증상 중 하나인 냉증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밥에 넣어 먹거나 두부로 먹거나 두유로 섭취해도 되기 때문에 많이 또 자주 먹을 수 있어서 위에 말씀드린 식품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호르몬을 음식으로 섭취하는 거면 호르몬 치료랑 똑같은 거 아니냐는 의미를 가진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렇지가 않은 것이 이 성분을 천연 상태로 섭취하느냐, 화학적인 처리를 거쳐서 섭취하느냐에 따라 이 몸에 미치는 독성은 천지 차이가 됩니다. 수억 년 동안 인류가 먹어왔던 음식이 안전할까요? 아니면 생긴 지 몇십 년도 안 된 약이 안전할까요? 아무리 약이 안전하다 해도 음식만큼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 음식으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위험한 약까지 먹어가며 치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식품을 잘 섭취하셔서 몸도 건강하시고 부부 생활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박사 TV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콩 관련한 부분인데요. 이제 콩도 마찬가지로 이소플라본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고, 이제 천연 에스트로겐으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갱년기 증상 완화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소플라본이 우리 몸에서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하루에 대략 한 40에서 80mg 정도를 굉장히 장기간, 뭐 예를 들면 12주 정도 이렇게 쭉 복용을 해야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실제로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의 함량은 거의 한 0.1%로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음식으로 이제 섭취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양을 먹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고, 안전성 측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우려하시는 그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충분히 좀 안전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증상이 심하고 힘드신 부분이 있다면 먼저 상담을 좀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컨텐츠를 다 시청을 하셨는데 네. 이걸 시청하신 소감을 좀 짤막하게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이 속에는 부정확한 정보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조금 이제 환자분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갱년기를, 폐경기를 거치면서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고 전문의와 상의를 하고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이 되었습니다. 너무 혼자서만 좀 끙끙 앓고 부정확한 정보만 탐색하지 마시고, 필요하시면 외래 회원하셔서 함께 상담하고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